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가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죠. 자문위원회가 제명, 그러니까 중징계를 권고를 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위라고 할 수 있는데 김 의원이 다수의 코인 거래를 했고 소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자문위의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서정욱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마다 네. 제명이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저도 이제 그 서울시 인사위원이나 여러 데 징계위원을 해봤거든요. 네. 이런 데 위원할 때 가장 나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내는 거죠. 네. 이게 제일 나빠요. 우리가 음주운전에서도 불으라고 하면 이게 불어야지. 근데 음주 측정 불응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안 낸 게 제일 나쁘고 두 번째 나쁜 게 자료를 냈는데 허위로 낸 거예요. 바로 이제 거짓말이죠. 지금 이게 김남국 의원은 둘 다 한 거예요. 거래 내역을 대다수 자료를 미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해명도 뭐 한두 번 이게 몇 번 한 것처럼 액수도 소액인 것처럼 했는데 위믹스만 상임위 중에만 본회의 빼고 다른 게 자코인 빼고 위믹스만 상임위 중에 200번 이상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성실 의무 위반이고 품위유지, 뭐 사익 추구 전부 게 위반되는 거고 따라서 저는 제명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이제 자문위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30일 정지하고 제명인데 30일 정지만 내리기에는 참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에도 어떤 코인 거래 내역들을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을 했고 또 자문위에도 성실하게 제출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평가를 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자문위 자체는 자문을 해주는 것이고 결국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떠한 정서법을 동원해서 아마 제명을 의결한 것 같고요. 그 의견대로 이제 윤리위에서 또는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나온 결과는 윤리자문위원회의 권고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려면 윤리특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거쳐야 합니다. 특히나 실제로 의원직 제명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원직 제명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인지 사실 역대 우리 헌정사에서도 실제로 의원직 제명이 이루어진 것은 1979년도에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명된 것, 이 사례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이 제명 공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관심 쏠리는데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김영삼 옛날에 그 총재 네. 이후에 두 번째로 제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옛날에 그 강용석 변호사 의원 있잖아요. 이분도 윤리특위에서 제명 의견인데 본회의에서는 30일 정지로 바뀌었는데요. 네. 근데 저는 강용석 의원의 발언보다 훨씬 책임이 크다 봐요. 강용석 의원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죠. 그 아나운서를 성희롱하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 근데 김남국 의원은 훨씬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더 위반이 큽니다. 저는 왜 그럼 이게 통과 가능성이 높으냐? 두 가지로 보는 게 첫째는 이미 민주당이요. 두 조각 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친명과 반명. 그럼 반명 의원들은 당연히 우리 방탄 안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아마 반 이재명 의원들이 상당수 제명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결국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민심에 아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그 김남국 의원을 제명을 안 하고 살려준다. 그러면 그 민주당의 그 역풍이 엄청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아마 저는 통과 가능성이 두 번째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윤리자문위의 권고 그대로 본회의에서도 의원직 제명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반대로 이제 통과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김남국 의원이 잘못한 것도 맞고 국민들에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보인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형평성 측면에서 지금 자문위에서 제명을 의결했던 분들이 많아요. 박덕흠 의원도 있고 윤미향 의원도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전혀 본회의 표결로 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뇌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실은 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덕성만으로 제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형평성과 비례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맞지 않는, 물론 국민의 법감정과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는 어떤 검찰이나 법원의 어떤 수사나 재판을 거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제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국회에서 제명을 하잖아요. 제명을 하면 사법적 구제 절차가 없어요. 제명하면 그 순간 끝이거든요.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도 없고 법원으로 가져갈 수도 없기 때문에 비록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법부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을 의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윤리자문위가 제명 권고를 발표한 이후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유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도 여쭙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도 이게 전혀 뭐 반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자료를요, 성실하게 모든 자료를 다 내고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지를 소명을 안 해요. 지금도 이게 최초로 코인 투자 자금이 얼마면 어디서 났는가 이걸 이렇게 소명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위믹스 코인 있잖아요. 네. 한때 거의 80만 개 넘었잖아요. 이걸 이게 언제 누구한테서 이게 얼마에 취득했는지 이것도 이게 없고요. 그다음에 메콩이라든지 자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코인들에게 사자마자 두세 달 뒤에 바로 상장이 됐잖아요. 이런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소명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현금화 있죠. 본인은 440만 했잖아요. 근데 벌써 윤리자문위에서는 9억 5천이 노잖아요. 저는 9억 5천은 무조건 현금화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 주식 팔아가 코인을 했는데, 근데 재산이 안 줄고 늘어났다는 말은 다시 코인을 팔아가 현금화해서 채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현금화 맞잖아요. 코인을 사가지고 벌어서 원금을 빼낸 거 아닙니까? 이게 현금화 맞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모든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전혀 소명을 안 하면서 뭐 이게 적반하장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아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모든 의혹을 본인이 먼저 성실하게 소명해라 이렇게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더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 어제 윤리 권고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더니 책임 있는 정당인 만큼 책임 있는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의 이런 입장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어떤 징계안을 처리할 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김남국 의원 본인이 객관적인 기준, 공정한 기준, 형평성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좀 굉장히 낯설어요. 본인의 입으로 하기는 좀 불편한 얘기인 것 같고요. 주변에 좀 동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게 이제 원칙인 건데 지금 주변에 동료들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또 본인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 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본인의 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듣기 불편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다. 이걸 뭘 밝혀라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밝히겠어요? 밝힐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김남국 의원의 그런 불법이 있다면 검사가 밝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본인의 입으로는 일단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혁신위가 좀 엄격하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엄격한 자세로 나서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원론적인 입장이고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어떤 이 제명과 관련해서는 무기명 투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고요. 항상 민주당이 또 국회의원들이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도덕성을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들어야 되고 그게 여야가 구별되면 안 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제명하자고 할 때는 또 반대를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제명할 때는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갈라질 필요 없이 표결에 임하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윤리특위도 마찬가지예요. 윤리특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징계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혜증 골프로 무리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사실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그 결정되기 하루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냐 뭐 이런 관심들이 쏠렸었는데 결국에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홍 시장이 공식 사과를 했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선영욱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그 한자 성어가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제2의 양두구육 사건이다.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요. 네. 양두구육. 이게 그냥 한자 성어 하나 썼다고 왜 징계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양두구육은 뭐냐면 이게 그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상품 있잖아요. 이걸 국민한테 사기치가 팔았다는 뜻입니다. 양두구육이 그런 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징계했잖아요. 이 과하지옥 이것도요. 뭐냐면 우리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한신이라고 있잖아요. 한신 장군이 그 어릴 때 소시적에 불량배, 동네 불량배가 하는 칼들을 위협할 때 그때 다리 사이로 기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본인이 그 치욕을 참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어가게 한 사람은 양아치입니다. 불량배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불량배가 누굴까요?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는 치욕을 큰일 내 대권을 위해서 지금 참는다.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량배처럼 자기를 수모를 치욕을 주는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양두구육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사과하면 안 돼요.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고 바로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를 했어야죠. 그러면 이게 조금 선체가 됐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게 표현 물론 몇 시간 뒤에 삭제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윤리위원들이 덜 끓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게 양두구육하고 비슷한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도 이게 그 당원권 정지돼 있잖아요. 아마 홍준표 시장도 이게 당원권 정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 예상이 돼요. 네, 이선영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SNS에 말씀해 주신 과하지옥이라는 사자성어를 올렸습니다. 서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 이런 뜻인데 8시간 지나서 돌연 이 글을 삭제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이 글, 이 사자성어를 왜 올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좀 더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내린 것 같아요.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 생각과 똑같고요. 아니 본인이 과거 한신의 공직자였는데 개국공신인데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젊었을 때 어떤 불량배 가짓가랑이를 기어갔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도 지금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자신에 대한 징계 논의 절차까지도 뭐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든가 윤리를 비난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왜 잘못됐냐면 바로 어제 유감이다, 잘못했다 사과했잖아요. 그랬으면 사과를 하지 말던가 사과를 했으면 이런 글을 안 올려야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올렸다는 건 결국에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서 사과를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뭐 대구에서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골프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테니스는 괜찮고 골프는 안 되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대구시장이지만 언제 재난이 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미 장마, 극한호우로서 어느 지역이든 예상할 수 없는 장마, 피해가 예상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골프를 안 치러 갔어야죠. 그리고 골프 치러 갔다가 비 와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최소한 뭐 공무원도 주말에는 쉬어야 된다 맞죠. 집에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갈 수 있는 대기 상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직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대권을 바라본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더 엄격했어야 되는데 자신에게 좀 너무 관대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일부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평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강, 영산강 5개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게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졸속 결정으로 상시 개방이 이루어진 세종보가 이번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의 치수를 담당했던 보였다는 사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 지천의 수해 피해가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치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라 하더니 이젠 녹조라떼라도 마시라는 겁니까?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역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보면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결론 지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 스토킹 표적 수사가 아니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4대강 보 해체 결정으로 인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진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스토킹 표적 수사 아니냐, 표적 감사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이 부분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조작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탈원전 있잖아요. 탈원전도 비용과 편익을 조작해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 4대강도 마찬가지예요. 비용과 이게 편익을 제대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있죠. 보를 설치하기 전에 수치들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보가 설치됐을 때 수치가 있고, 그다음에 보를 철거했을 때 나올 예상 또 수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용 편익을 할 때 보가 있는 현재 상태와 보를 철거했을 때 상태, 이걸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옛날 상태, 보설전의 옛날 상태를 수치에 그대로 쓰자. 그러면 이게 반대쪽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떡하느냐. 이런데 그때 뭐라 했습니까? 생각 없는 국민들이 말 된다 할 것이다. 이 국민들이 생각이 없다. 이게 이번에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교육부 옛날에 고위 국장이 국민을 짐승에 비교한 그 발언이 있었잖아요. 이 똑같다 봅니다. 완전히 이 위원들이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생각이 없는 국민들은 그냥 대충 넘어갈 거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비용 편익 분석은 진짜 중요한 게 중립적이고 이런 게 공정한 전문가들을 최대한 모아서 공정하게 수치를 측정해서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위원들이 다 4대강 반대하는 위원들만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용 편익 분석으로 철거를 해버렸다. 이런 게 지금 최근에 홍수의 원인이 안 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저는 원인이 됐다 봅니다. 이번에 그 미호강도 마찬가지예요. 하천을 파가지고 깊이 준설하고 제방이 높으면 근데 사고 안 나잖아요. 근데 계속 보존한다 해서 공사를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물론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가 자꾸 노는 거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번에라도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보철거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 감사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저는 지금 재난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어떤 국민의힘 좀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 바뀐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난에 대한 책임은 최소한 본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전 정부 탓이 되겠습니까? 행복청이 임시 제방을 제대로 못 쌓은 것이 문재인 정부 탓인가요? 제대로 쌓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 자신이 빨리 갔어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미 홍수 통제 구역 넘었다라고 이미 통보가 됐잖아요. 그럼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걸 제대로 했으면 이게 홍수가 났겠습니까? 이 피해가 있겠습니까? 청주시장은 뭐 했을까요? 그 112 신고를 2시간 전에 받았는데 112는 또 뭐 했을까요? 경찰은. 그리고 소방은 사고 직전에 있다가 빠졌어요. 그러면 감리단장이 물이 범람할 것이다. 물이 범람했다. 2번에 걸쳐서 명확하게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자체가 방치한 거잖아요. 그때 김기현 대표 어디 있었습니까? 미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계시고 국토부 장관도 나토가 있고 그러면 최소한 이 컨트롤 타워는 맡겨두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국무총리 뭐 했습니까? 유일하게 한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재난까지도 굳이 정쟁에 활용하는 것들이 이게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난 일어나고 나서 그거 피해 복구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제거해서 보조금 삭제하겠다. 보조금 이미 작년에 결정된 거 어떻게 지금 삭제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가장 좋아하시는 직권남용에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최소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부분은 우리가 정쟁으로 넘기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에 더해서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역대 정권에 따라서 4대강과 관련된 감사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거죠. MB 정권에서 4대강 해서 잘했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에서 감사해서 4대강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박근혜 정부는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 출신 아닌가요?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부예요. 환경을.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중요시하는 정부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감사 결과가 계속해서 뭐 4대강이 잘못됐다, 맞았다, 잘못됐다, 맞았다. 이거 감사원 자체가 정권 보위부입니까? 감사원이 오히려 비난을 받고 감사원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이 직권남용 아닌가요? 조사 결과가 해마다 바뀌면, 정권마다 바뀌면.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정권을 보위하는 감사부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검찰에서 수사하면 감사원도 조사 대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감사원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사드 산불,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산불이라고 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이 불가하다. 이것을 합의라고 적시한 국방부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중국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손정욱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문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합의라는 게 삼불일한. 이거는 이게 중국하고 합의된 게 명백하고 서류상이나 증거가 또 실제 우리가 그대로 이행했지 않습니까? 삼불일한을 그대로. 지금 이게 계속 저는 일방적인 중국적 요구일 뿐이고 우리가 합의한 적이 없다. 이게 새빨간 지금 이게 거짓말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니까 중국 눈치 본다고 환경의 평가 있잖아요. 이게 미룬 것도 팩트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다 이게 보고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말이 됩니까? 본인이 중국 방문한다고 눈치 봐가지고 환경의 평가를 안 한다. 이런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거는 결국에 안보 주권을 포기한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이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국가의 안보 주권 이걸 이게 중국 눈치 보기로 포기한. 그런다 해서 중국에 가서 그럼 대접을 받느냐? 중국 가서는 이게 결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이나 당하고 매일 이게 혼밥 먹고 그러면 이게 더 홀대받는 거예요. 중국은요. 오히려 이게 필리핀이나 베트남처럼 강하게 할 말 하는 나라한테는 약해집니다. 오히려 이게 굽신굽신한 나라는 더 짓밟아 버려요. 이게 대국 건성, 이게 중화 사상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중국에 나가면요. 중국이 고개 숙여 원칙대로 옵니다. 저는 이게 결국 이 부분은 수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엄청나게 안보 자해행위입니다. 지금 환경의 평가가 보통 1, 2년이면 끝날 걸 지금 여기 정권 내내 안 했잖아요. 이게 범죄 아닙니까? 저는 삼불일한도 마찬가지고 합의도 이 부분에게 의물적 넘어가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서 관련자들을 엄벌에 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를 위해서 좀 굴욕적으로 좀 낮은 자세로 외교에 임했다 중국과 이런 비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정부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안보만 강조하고 핵만 강조하면 우리 경제 민생은 어디로 갈까요? 경제를 위해서 때로는 안보 분야에 있어서 중국과 협력할 수도 있고 일본과 협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미국과만 협력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여러 국가들과의 협치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다자 안보 외교 체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만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중국에만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를 좀 더 중국과의 경제 관계까지도 고려한 결정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보십시오. 한미와의 공조를 가장 강조하는 정부잖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안보를 굉장히 중시하고 또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일본 눈치를 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핵 오염수 방류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강제징용 문제도 일본 정부가 갚을 필요 없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좀 받은 게 있나요? 뭐 경제적으로 뭐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경제 일본 같은 경우는 초호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주가가 굉장히 초호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안 좋잖아요. 16개월째 무역 적자인데 딱 한 달 무역 적자를 면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무역 적자가 왔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저는 경제에도 좀 신경을 써라. 핵안보 좋습니다. 핵안보 굉장히 안보 강화하는 거 좋은데요. 제발 경제 민생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도에 쌍방울 측의 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한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검찰에서 그동안에는 보고한 적 없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검찰 진술에서 입장을 번복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화영 지사가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다시 한번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검찰 진술에서 이것을 번복해서 보고했다라고 했다가 다시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인데 이화영 지사와 관련된 이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이제 그 오락가락 하는 게 맞고요. 이럴 때는 이제 가장 우선하는 거는 판사 앞에서 법정에서 한 진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검찰 진술, 네. 그다음에 뭐 자필 편지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법원에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화영의 변호인에게 입장 변화가 있었냐? 이때 이거 변호사가요. 입장 변화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저는 뭐 법정에서는 일부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이미 이 정도 되면요. 이화영의 진술은 크게 판사가 신빙성을 안 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오락가락하니까 결국에 판결을 이화영 지사의 입에만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관련자가 수백 명이에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김성태 회장의 진술, 그다음에 안부수 아태엽 회장의 진술, 그다음에 박용철 부회장 등 쌍방울 직원 수십 명의 진술,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의 진술, 그다음에 경기도 신모 평화협력국장의 진술, 수많은 사람의 진술이, 그다음에 북한의 김성애, 뭐 송명철, 리호남, 김영철 다 이게 등장합니다. 이게 만약에 소설이라면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 남조선의 윤석열 검찰 저 무도한 검찰이 완전히 우리 민주 이재명 탄압에가 몰약한다 이렇게 북한에서 안 떠들겠어요? 북한이 다 등장인물이 날짜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뭐 이재명 대표 혼자 부인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좀 오락가락한 거 빼고 나머지 모든 인적 물적 증거들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이 사건의 주범은 몸통이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조연이 이화영이다. 이거는 이게 뭐 저는 변함없는 사실로 봅니다. 네. 그런데 자꾸 이게 이제 진술이 번복됐다가 또 번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방송에서 한 번도 번복됐다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이화영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걸 김성태한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지급됐다고 한다면 이화영은 공범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300만 달러를 방북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김성태와 공모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번복한 게 아니라 애초 진술과 똑같고요. 다만 뭐가 달라졌느냐. 아마 저는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안부수도 김성태도 다 가서 이화영에게 방북 비용을
말했다, 방북 사실을 알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방북과 관련한 비용이 지급된 것을 자신이 알았다, 김성태로부터 들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것 같고, 뭐 나중에 뭐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또 안 했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 자기가 관여하고 사주해서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성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알았다 정도 수준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 같고, 그래서 검찰도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즉 범죄 사실을 번복하거나 자백한 게 아니라 단순히 진술에 있어서 단순하게 일부가 번복됐다,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가 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선혁 변호사님 몸통이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